일단 뭐 피부톤은 이렇게 어두운 편은 아닌데 홍조가 좀 있어요.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고 지금 여드름이 있으니까 A2나 1으로 해야 되는데 B2하고 A1하고 케라틴 분해 효소는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여드름은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그냥 B2로 여드름을 해도 되긴 합니다. 또 막 약 붓고 뭐 번잡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마가 좀 크니까 조금 따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는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톡톡 두드리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가장자리는 조금 문질러도 되고 가운데는 일단은 톡톡 두드리는 걸로. 눈에 들어가면 따가우니까 이거 부안경 써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뭐 솜으로 이렇게 좀 가리시고 화장지로. 입 주변도 되도록이면 톡톡 두드리는 게 좋습니다. 입 주변도 좀 예민하니까. 근데 여드름 있는 데는 이제 많이 따갑거든요. 여드름 환자는 미리 꼭 말씀해 주세요. 따갑다고. 20, 30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놀래지 말라고. 여드름은 상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따갑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톡톡톡 하는 거면 문지르지만 않으면 대부분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조금 문질러도 되고요. 가장자리는. 목은 반응이 이제 정말 떨어지고 모공이 없기 때문에 바디는. 그러니까 이제 목 이런데 몸도 얘는 색소 침착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문질러줘야 돼요. 이렇게. 바디는. 그래야 좀 붉어지거든요. 숙달이 되면 이제 상태 보면서 조금 문질문질도 하는데요. 일단 처음엔 안전하게 이렇게 아무튼 T존 부위는 톡톡. 모공은 이제 모공도 원래는 모공이 크니까 발라만 줘야 되는데 모공은 코 블랙헤드 좀 좋아지게 약간 톡톡톡 찌르면 더 반응이 좀 빨라집니다. 아니면 좀 문질러도 되고요. 그러면 반응이 더 강하게 오면서 모공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또 모공을 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금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만 좀 문질러도 되고요. 이분은 한번 해보시는 분인가요? 최근엔 안 했는데. 경험 있으시죠? 잘 참으셔가지고. 따가워요. 따갑기 시작하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따갑기 시작하면 얘기해 주세요. 따가워지면, 지금 따갑죠, 코는? 조금 따가워요. 코는 이제 좀 에리세마 오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헤드는 뭐 아시겠지만 엄청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좋아지게 하려면 면봉으로 더 국소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라서 더 약간 이게 모공 주변으로 모공이 더 넓어지고 약간 모공 주변으로 붉어질 때까지 하는 게 효과는 좋거든요.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요. 모공은 좀 그렇게 효과가 좋다. 설명을 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블랙헤드가 고민이라면 근데 뭐 굳이 블랙헤드 고민은 아닌데 뭐 서비스로 해주다가 괜히 뭐 빨개지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블랙헤드가 고민하면 좀 더 과감하게 설명하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따갑나요? 네, 조금.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이제 한 번 시술할 때 B2 약제를 몇 펌핑 정도? 그건 이제 그 원장님 하다 보면 노하우가 보통은 한 번만 바르면 1.5cc 정도 쓰고요. 저 이제 색소는 2번 한다고 했으니까 2번 하면 한 2에서 2.5cc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저거가 보통 한 15번에서 20번 쓸 수 있어요. 40ml, 40cc인데 어떻든 한 사람 하는데 한 8,000원 정도 소모됩니다. 8,000원 정도. 알까지 다 바르는데 알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보면 약간 있잖아요. 자, 여드름 보니까 좁쌀 여드름이네. 좁쌀 볼록볼록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약간 이렇게 피부를 좀 당기고 더 잘 보이게 좁쌀 여드름. 그 다음에 좁쌀 여드름을 이제 이렇게 약간 꼭꼭 찌르는 거죠. 여기는 볼록 튀어나온 거 바로 좀 들어가잖아요. 아무튼
염증으로 화농성 여드름은 그거는 뭐 굳이 데모 안 하고 나중에 해보시면 바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그냥 해보시면 아는 거고, 좁쌀 여드름 이제 이렇게 좀 문질문질 해주면 됩니다. 문질문질 하기가 조금 이렇게 벗겨질 수도 있으면 그냥 계속 거기를 콕콕 찌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는 뽕 뚫리고요. 아주 좀 이게 잘 안 뚫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약간 코메도로 살짝만 딱 압출해주면 꼭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계속 바르는데 오프닝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너무 무리하게 또 바르면 주변이 또 벗겨지면 환자가 또 붉어졌다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어떻든 이렇게 하면 케라틴은 좀 녹으니까 그래도 효과는 있거든요. 지금 물배를 좀 안 써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자국을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변이 약간 좀 벗겨지려고 하니까 그만하는 게 좋겠네요. 약간 주변이 이게 좀 빨개졌잖아요. 약간 주변이 빨개졌잖아. 내가 여기를 녹이려고 하는데 여기가 빨개지면 당연히 안 나야 되겠죠. 그만. 더 이상 하면 너무 무리하게 이거 하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무리하게. 근데 이렇게 구멍이 오프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돼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녹는다. 케라틴 이게 각질이. 여드름 이렇게 좁쌀 여드름도 이렇게 좀 톡톡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세안만 시키고 바로 이게 뭐 압출 이런 거 없이 이거. 저는 그래서 이제 관리사한테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뭐 짜라고. 왜냐면 실은 좁쌀 여드름도 오프닝 시켜놓고 그 구멍으로 약을 찌르 넣으면 더 효과가 좋겠죠. 약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지선도 파괴시키고 여드름 효과가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좁쌀 여드름 엄청 많은 사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관리사한테 그냥 짤 수 있는 데까지만 짜고 눕혀. 그러고 나서 안 짜진 거는 그냥 제가 하죠. 그냥 제가 좁쌀 여드름도 거기다 꼭꼭 찌르면 구멍이 뚫리는, 좁쌀 여드름도 있고 조금 마지막까지 좀 안 뚫리는 것도 있는데 너무 또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짠다는 게 이제 바늘로 관리사가 압출하는 거고 CO2 압출까지는 안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좀 강할 수가 있죠. 네. 항관종이나 비립종도 있거든요. 지금 해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강하거네. 이 반응이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제가 조금 벗겨졌다고 하는데 보면 이게 약간 이게 강하게 오잖아요. 좀 벗겨졌잖아.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엄청 작잖아요. 근데 이게 좀 넓게 벗겨지면 안 좋고, 요 정도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뭐가 볼록볼록 좀 올라왔잖아요. 울퉁불퉁 이렇게. 약간 이제 각질이 많이 반응을 하면서 약간 부은 거거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많이 벗겨지거든요. 굳이 거기까지는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솜으로 좀 눌러주는 게 좋죠. 더 이상 반응하지 마. 닦아내는 거죠.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닦아내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는 실은 이렇게 해도 그냥 환자한테 이렇게 여드름 피지선을 좀 과감하게 파괴시켜 나중에 좀 재발을 덜 한다고 좀 이해시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떻든 요런데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각질이 케라틴이 많이 없어지면 어떻든 오프닝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드름 약, 뭐 디페린겔 뭐 그런 거 쓰는 효과하고 비슷하겠죠. 각질 벗겨주는 효과.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거죠, 이게. 그리고 항관종하고 피지 증식증은 비정상적으로 케라틴 층이 비정상적인 애들이거든요. 정상 피부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비정상적이야. 케라틴 층이 굉장히 얇어. 그러니까 그것도 해보면 재밌는데, 이 피지 증식증 항관종 이걸로 꼭꼭꼭 발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지가 그냥 깔아앉아 점점. 왜냐하면 케라틴 층이 얇으니까 단백질 분해서 걔하고 작용을 해서 반응도 좀 크기도 하고 얘가 좀 따급따기도 하고 여러 번 하면 그냥 점점 좀 깔아앉아요. 그건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물론 레이저가 빠르긴 하고 비립 쪽은 특히 레이저로 뚫고 하얀 안에 빼버리면 되니까 그게 레이저가 빠른데, 비립 쪽 말고 항관종 피지 증식증은 아주 큰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레이저로 하는 게 좋겠지만, 레이저로 하고 좀 남은 것들이라든지 작은 거는 그냥 이것만 발라서 톡톡톡 하면 언제 좀 어떠세요? 계속 하다 보면 환자가 좀 깔아앉았어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약간은 깔아앉습니다. 왜냐? 걔네들은 비정상적인 케라티노사이트 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상 피부가 아니잖아요. 양성 종양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깔아앉는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요런 경우가 좀 반응이 큰 거예요. 요런 경우가. 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에데마도 생기고 구멍도 좀 뚫리고 여드름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정상 환자인데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저기 홍조나 색소에는 여드름이니까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여드름은 뭐 아시겠지만 입 주변 여드름은 엄청 재발도 잘하고 막 그렇잖아요. 케라틴층을 어느 정도 손상을 줘서 완전히 다시 각화되는 것도 좀 막아줄 필요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오프닝 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오프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너무 많이 찍어내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고 코메도를 살짝 짜주면 당연히 더 잘 짜지거든요. 근데 코메도를 짤 때 당연히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그럼 좀 손상 오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요 정도만 돼도 된다. 굳이 뽕 안 뚫리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턱은 여드름이 좀 나니까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 좀 이데마가 오는 거죠. 이게 한두 시간 지나면 더 약간 부어요. 이데마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강하게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케라틴층에 반응이 강하게 오면서 손상이 많이 오면 당연히 뭐 여드름 뭐 트리트노인 쓴 거하고 거의 그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으니까 여드름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은 뭐 그거는 집에서 아니 해보시면 바로 깔아앉으니까 그건 뭐 바로 해보면 아는 거고. 그래서 뭐 여드름, 좁쌀 여드름도 조금 더 케라틴 녹여준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바르면 구멍이 뽕 뚫리는 것도 있는데 안 뚫리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보통 한 사이클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이거 약간 구멍 좀 뽕 뚫렸잖아요. 보이시나요? 여기 구멍 조금 뽕 뚫렸잖아요. 가운데. 네. 요 정도 이렇게 찍어 바르면 뽕 뚫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 번 더 찍어 바르죠. 그 안으로 약이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피지선도 파괴시키고 여드름핀도 죽으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너무 아까같이 이렇게까지 되게 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드름하고 홍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에리세마가 좀 안 돼. 여기는 조금 덜 왔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약을 B2 여기가 에리세마가 좀 덜 왔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톡톡 발라서 어떻든 엔드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약간 에리세마 그러니까 약간 각질 손상을 줘서 피부 재생 주기를 빨리 돌린다. 그리고 약간 피부에 손상을 줘서 피부 재생을 촉진시킨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약간 에리세마 오는 정도는 해주는 게 효과가 좋다. 안면 홍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안면 홍조인데 더 붉게 만들면 오히려 더 붉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면 홍조도 어떻든 피부 유해균, 이 모공 속에 있는 유해균 증식을 억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케라틴에 반응을 시키고 모공을 열어서 그 약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든 유해균을 좀 죽여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붉어졌어도 지금은 더 붉어지고 그래도 결국에 시간 지나면 홍조증이 그 유해균들이 죽으니까 결국에는 홍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사진 찍었는데 약간 더 붉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은 건 아니고 한 10명 중에 한 2-3명 7, 8명은 바로 반응이 다음에 좋아지고 한 2-3명은 약간 더 붉어질 수 있는데 놀래지 실망하지 마시고 텀을 좀 늘려주면서 그 다음에는 약간 좀 더 자극을 적게 하면서 꾸준히 하면 홍조가 좋아집니다. 아토피가 좋아지나요? 아토피는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제가 이것저것 다 좋아진다면 약장수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아토피도 그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가 톡신을 내가지고 가려움증을 악화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스타필로 오레우스도 죽인 미생물 균형을 찾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아토피 바르면 덜 가려워요. 어떻든 만약에 재미 삼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막 가렵다고 하고 막 태산화되는 환자들한테 요거 이렇게 톡톡 바르면 되게 따갑거든요. 각질 날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까. 근데 약간 따갑다고 해도 약간 딱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바르면 가려움증이 완화가 돼요. 정말. 그건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환자한테.
효과는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또 이제 아토피는 약간 질환적인 거니까 다음에 또 가렵다고 또 하거든요. 그때는 한 1주, 2주는 괜찮은데 또 가렵다고 하면 그때 또 발라주면 하면 되는데 그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좋아져 버리니까 환자가. 근데 만약에 뭐 그런 걸 원하지 않거나 뭐 예를 들어서 두피 같은데 지루성 피부염도 가려운 데 있잖아요. 이거 발라주면 안 가려워요. 훨씬 덜 가요. 지루성 혹시 있으면 좀 발라줘 보세요. 가려운데. 그러면 되게 따갑다고 각질 날아가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딱지 좀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하면 훨씬 덜 가려워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에리세마가 오는 게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여기 보면 좀 이제 약간 이데마가 생겼잖아요. 근데 실은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게 더 광범위하게 생긴 pH고 이거 없어도 약간 이렇게 이데마 와요. 한두 시간 후면. 근데 놀라지 마시고 각질 손상만 없으면 그래서 이데마가 오면 오히려 좋은 거죠. 어떻든 그만큼 피부 자극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피부 자극 후에는 항상 재생이 동반이 되는 거니까. 뭐 레이저도 다 그런 원리잖아요. 일부러 뭐 아시겠지만 일부러 자극을 줘서 피부 재생시키는 원리니까 레이저 자체도 피코프락셀부터 시작해서 모든 레이저 원리가. 어떻든 여기에 레이저 병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치료하면 몇 주 정도 후에 또 다음 치료는? 2에서 3주요. 2, 3주. 네. 좀 강하겠다 싶으면 3주도 괜찮고, 뭐 2주도, 약하게 하면 2주도 괜찮고요. 혈관이, 눈에 보이는 혈관이 없다는, 눈에 보이는 혈관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건 구조적인 문제니까 혈관에 이제 써야 되고, 너무 자극 없이, 너무 자극 주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거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큐스 있죠. 롱펄스만. 롱펄스가 좋겠죠. 근데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다 이걸로 하고, 물론 이제 레이저 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멘트가 두껍게 칠해져는 과각화된 병변, 색소 병변, 그건 당연히 레이저로 이게 너무 더뎌요. 너무 여러 번 해야 돼. 그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혈관, 실핏줄이 아예 확장된 거, 그건 이걸로 안 되죠. 염증성 홍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염증성 홍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어버리면 그걸 레이저로 해야죠. 근데 홍조만 좋아져도요, 실핏줄 좀 있어도 환자들 되게 좋아졌다고 해요. 홍조만 좀 좋아져도. 실핏줄 좀 있어도. 이렇게 이제 엔드포인트는 가볍게 그냥 전체적인 에리세마만 오게 한다 생각하시고, 벗겨지는 건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이게 약간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이게. 약간 벗겨지면서 약간 에데마 생겼잖아요. 이제 여드름은 제가 좀 세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내가 막 다른 데 보다 모아놓은 부위가 생길 수 있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데 이제 점 뺐을 때까지 듀오덤 하나 붙이고 점 뺐을 때까지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레이저로 너무 강하게 쏴가지고 손상을 낸 것보다 pH 확률은 훨씬 적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항산화제, 소염제, 염증 치료제 그런 성분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른 pH는 심하게 오진 않은데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붉어졌다고. 여기는 붉은증이 없었는데 붉어졌다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럴 수가 있죠. 그냥 걱정하지 말고 다 회복이 되니까 요게 좀 안심시키고 그냥 한 4주 정도 지나면 거의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어떻든 안심시키고 계속 팔로업 하면서 환자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드름이니까 제가 좀 과감하게 막 더 바르고 좀 한 겁니다. 여드름이니까. 근데 여드름은 실은 아시겠지만 워낙 빨갛고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좀 빨개져도 별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드름이 아닌 환자한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또 붉어졌네 어쩌다 얘기 듣기 싫으니까. 원장님도 놀랄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한관종하고 시옷하고 나서 한관종을 하고 CO2로 만약 한다면 한관종을 CO2로 약간 구멍을 조금만 뚫으세요. 조금만 뚫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서 그 구멍 안으로 약이 들어가서 깔아낸다는 개념으로 CO2는 정말 조금만 그냥 케라틴층만 날려준다는 생각으로 케라틴층만 날려주고 나머지는 약으로 하면 싹 깔아앉거든요. 깊이 뚫지 말고. 예, 깊이 뚫지 말고. 깊이 뚫으면 반응이 물론 이제 이게 엄청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한관종 이렇게 크다. 그러면 구멍을 이렇게 여러 군데 뚫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깔아앉기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구멍을 너무 깊게 뚫지는 말고요. 깊게 뚫으면 또 열이 들어가서 CO2도 열이 이렇게 중복돼서 뚫으면 중첩되면서 오히려 안 좋으니까 살짝 좀 케라틴 층만 날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약 바르면 반응이 확 커져요. 엄청 커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게. 근데 굳이 CO2로 안 뚫어오고 그냥 약만 계속 발라줘도 조금씩 좀 깔아앉아요. 조금씩. 물 한 잔만. 여기도 여기도 아까 내가 오프닝 됐다고 한 데가 조금 이렇게 에다마가 좀 왔어요. 근데 요 정도는 벗겨지진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벗겨지진 않았잖아요. 구멍 맞들린 거지. 네, 요 정도. 전체적으로 에리세마 오게 하고, 빠진 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톡톡 바르거나, 이제 아시겠죠? 이게 톡톡 바르고 전체적으로 에리세마까지만 오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알 발라줘요? 네. 본인이. 네. 이제 알 발라주면 돼요. 관리사 시켜서 톡톡톡 알 발라주고, H라고 그것도 발라주면 더 좋고요. 갈 때. 그리고 이제 알 발라주고 뭐 LDM 같은 거 하거나 LED 좀 쏴주면 당연히 좋고. 흡수시켜주는 거. 당연히 어떤 원장님 그러시던데, 이렇게 각질층이 얇아지고 약간 모공도 열렸으니까 좋은 성분 해주면 당연히 흡수가 잘 되겠죠. 좋은 거, 뭐, 원하시는 더 좋은 거 발라주면 더 흡수가 잘 되겠죠. 됐습니다. 끝이.